뭐 마지막으로요. 이거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선 과정에서 논란됐던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뭐 학력 위조, 경력 위조,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들 대선 이후에 다 쏙 들어갔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이게 참 저는 야만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왜 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그 법카 이것만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죠. 법이라는 네네. 거는 만인의 평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이랬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기획수사, 정치보복 이런 것들로 가는 지금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봐요. 야만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현행 경선 룰 방식이 당내 기반이 없는 외부 인사들에게는 좀 불리하다라는 점에서 김동연 대표가 공천 룰 변경을 요구를 했는데 뭐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는 지금 룰대로 결정하면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어요. 어, 저는 이제 뭐 룰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요. 네. 지금 이제 후보들이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에 신규로 대선 이후에 가입한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해서 한 20만 명 가까이가 신규 가입을 했는데요. 이건 네네.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에요. 네.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노령화가 되어 왔거든요. 네네. 청년이 없는 정당은 희망이 없는 정당입니다. 근데 이제 2002년 이후에 노령화가 되면서 네. 이미 2002년 때 노풍을 일으켰던 노사모 개혁당 그분들이 지금 이제 다들 이제 50대가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는 20대 자발적인 당원은 천년 기념물입니다. 청년들이 없어요. 네네. 희망이 없어졌는데 이번에 뭐 소위 말하는 뭐 개딸 양아들 뭐 이런 분들이 네. 이런 청년들이 대거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저는 후보들이 이런 제안을 동시에 했으면 좋겠어요. 음. 이 신규 당원들에게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8월에 당대표 투표 권한을 주자. 네네. 어떤 식으로든지 이분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네네. 취해주자. 네. 이런 요구를 한 목소리로 하는 게 우리 옳지 그 민주당 않겠는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김동연 네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경기장에 선수가 지금 입장을 하면서 네. 뭐 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네네. 말씀하시고 룰을 바꾸자고 하시고 하다가 지금 이 룰대로라면 따르겠다라고 마치 뭐 큰 양보를 하시듯이 이렇게 마치 그 말 바꾸기 하시고 처음에는 뭐 전략공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걸 네네. 지도부에 요구를 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들렸고 그다음에 그 권리당원 비율을 줄여달라는 뭐 그런 요구를 실제로 하셨던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이게 이야기가 지금 뭐 서너 차례 바뀌시거든요. 자, 이거는 그래도 정치 개혁을 하시고자 나선 분의 예, 예. 태도로서는 상당히 좀 구태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비치니까 네네. 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그, 어, SNS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출세한 기회주의 관료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에게서 김동연 대표의 그림자를 본다. 페이스북 그 글 제목입니다, 이게. 예. 네. 어떤 의미로 쓰신 건가요, 이게? 그 이제 관료분들이 이제 오랜 관료 생활을 하면서 네네. 이제 각 역대 정권마다 그 능력도 인정받지만은 네. 가령 김동연 대표님께서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 하셨지 않습니까? 네. 장관급이거든요. 이것은 당시에 어떤 국정농단 그 세력들의 그 신임을 받지 않았으면은 그 정책을 맡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반면에 또 그 이전에 MB 정권에서는 인수위원을 하시고 청와대에서 계셨고 MB 정부에서 차관까지 승승자공을 하셨단 말입니다. 네. 이런 분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장관급의 요직에 등용이 되었다. 네. 굉장히 참 탁월한 능력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어떤 처세에 밝은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특히 더 흥미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주대 총장 2년 하시다가 부총리로 발탁이 됐어요. 네. 근데 또 이상한 것은 역대 MB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상당히 고분고분한 그런 관료였는데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문적인 그런 색채를 띄었어요. 네네. 소득 주도 성장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네네.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임종석 원 비서실장이 그런 이야기를 뭐 하셨다고 그래요. 정말 그 김동연 부총리 그 시절에 그분 이렇게 그 좀 저 진정시키고 다독거리느라고 뭐 엄청 힘들었다고. 그냥 자꾸 뭐 기자들이나 뒤에서 딴소리를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네네. 어쨌거나 생존 능력은 굉장히 이제 뛰어나신 분이신데요. 문제는 이분이 네. 민주당의 정체성에 얼마나 가까울까. 그것은 민주당 당원 여러분 잘 하시겠죠. 예, 이번 선거 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경기도지사 선거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 당내 반발의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송영길 대표는 나름대로 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고 네. 또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계산도 하셨겠죠. 근데 이제 서울시 국회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셔요. 근데 이미 송 대표님은 이제 나셨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용기를 가진 분들이 같이 이제 경선을 해서 서울시장 후보를 만들어내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기 위한 좀 흥행 있는 그런 경선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어떤 판단을 할 때 중요한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 기준 중에 하나를 나의 판단이 국민들이 보실 때 이게 염치가 없게 보이는 거 아닐까. 그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네네. 약간의 아쉬움을 느끼고 계시다. 네. 라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리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뭐 이거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오늘 의원님들에게 뭐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뭐 담당하시는 의원님들이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좀 토론이 있었고요. 근데 네. 문제는 시간이 없는 이게 시간 싸움이고 시간 전쟁입니다. 5월 9일이 데드라인이고요. 이 개혁법안을 검찰 언론 개혁법안을 5월 9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네. 이것을 특히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지금까지 지금 잘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은 좀 더 결기를 가져야 됩니다. 5월 9일까지 이 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은 원내대표를 사퇴하겠다는 그런 배수진까지 치고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생명을 건다는 그런 각오로 네. 해야지 이게 될까 말까 한데요. 네. 저도 열심히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안민석 텐텐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돼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끝까지 선전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